지금 제가 그 강의 소개를 8번 동안 이렇게 7개의 아티클을 다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같이 저도 그냥 아이디어 좀 내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서문 간단히 읽고, 그 서문 처음이 이제 가속주의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속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옛날 이 책이 말하자면 창작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계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가속주의가 이제 좌파 가속주의 선언문이 나오고 살짝 붐이일 때 스스로 가속주의자라고 타칭하던 그분들 사이에서 이 아르메니안과 로빈 맥케이 이 둘이 야, 그러면 가속주의 우리 주장하는데 이거의 계보를 거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속주의자들이 가속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기술에 대해서 강조했던 글들, 그런 사상가들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가교가 되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들레주와 리오따르인데, 그래서 들레주와 리오따르와 여기 보면 로보비츠인가? 하여튼 이 가속주의적 사유를 선취했던 그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아예 무관하진 않은 것이 CCRU가 사이버네틱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하고 사실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적 사유가 사실은 들레주도 일정 부분 있고 리오따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가지고 와서 닉 랜드가 CCRU를 만들 때, 사이버네틱한 것이 계속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상이라기보단, 그래서 닉 랜드의 글은 반은 무슨 SF 같고 반은 사상 같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짬뽕 글이에요. 근데 그런 글쓰기 양식 자체도 사실은 리오따르의 영향을 받은 바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리오따르의 영향을 약간 좀 이렇게 SF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가속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약간 그런 글루미한,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우울한 그런 가속주의를 표방을 했다면, 조금 거기서 다시 이제 영국에서 닉 랜드가 80년대에 이런 글들을 썼다면 90년대 오면은 지금 우리가 가속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마크 피셔 같은 경우는 CCR 멤버이기도 했었지만, 닉 서르닉이라든가, 여기 아르메니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빈 맥케이라든가, 가속주의자들로 알려진 이 가속주의자들이 특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변적 실제론자들이기도 해요. 2006년에 골드스미스에서 사변적 실제론 심포지움을 했을 때 참여자 중에 넷 중에 이안 해밀턴 그랜트 같은 경우 또 굉장히 가속주의적이거든요. 여기도 글이 하나 실려있던 걸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리고 로빈 맥케이가 어바네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출판사, 그걸 출판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속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사변적 실제론 동시대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책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만 서양은 논문 통과해서 그게 논문집에 실리고 책이 나오는데 몇 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하세월에 그러니 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냥 전부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일단 써. 그래서 온라인에 퍼블리싱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이제 출판하면 그때 책으로 된 그걸 내고,
근데 로빈 맥케이가 했던 어바네시아는 그 수계였어요. 그 온라인 퍼블리케이션에. 그러니까 편집만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올리는.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이 그렇게 빨리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가속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굉장히 신속한 그 생각의 전달, 발표, 뭐 이런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들레즈 갓다리의 이 앙테오디푸스에 실린 문명 자본주의 기계라고 하는 글을 일단 읽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사이버네틱스와의 연관 관계와 더불어서 리오따리의 영향이 어땠는지, 사실은 제가 서평에도 썼지만 가속주의는 사이버네틱스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리오따르의 후기 저술이 그런 사유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뽕피드에서 비물질전 같은 전시를 했던 건 완전히 과학기술 첨단의 그런 전시를 했었는데, 그런 사유가 여기 지금 이렇게 리오따르의 초기 들레즈를 확장했던 사유만 인용을 해놓고 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글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시간 되는 대로 다음 주에 리오따르를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파 가속주의 내지는 원조 가속주의자로 불리는 닉 랜드의 회로들이라고 하는 글이 되게 이분 글이 읽기 쉽지 않은데 그 글을 같이 읽어보고, 그때 당시에 그 이엔 해밀턴 그랜트의 글을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가속주의자죠. 막 피셔하고 닉 서르닉은. 그리고 막 피셔는 지금 저희 나라 한글로 그 저서인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속주의 선언문을 쓴 그 둘 중 하나인 닉 서르닉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같이, 왜냐하면 가속주의에 대한 이렇게 비판이 뭐 다양한 비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속주의자를 약간 띄엄띄엄 알면 뭐 가속하라 그러고 알맹이가 없네, 비었네,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근데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나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같은 책을 읽으면 와, 이렇게 실물 경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나? 어떻게 이 데이터하며 이 예측이 이 플랫폼 자본주의 2017년인가 쓰여진 책이에요. 18년인가. 근데 완전히 그때는 예상치 못했을 것 같은 그 미래를 지금의 이 플랫폼 자본주의를 완전히 그대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피셔하고 이 가속주의 선언문을 할 때는 각각의 저술들을 함께 이렇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주의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 책을 내군가 가속주의 선언문을 냈는데 사실 이 친구들 다 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더 젊었겠죠. 이제 막 박사를 하거나 박사 과정에 있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네그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빅네임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안토니 네그리의 가속주의 정치 선언에 대한 성찰 이런 글을 여기 실어놓은 거거든요. 네그리의 반응, 그 다음 파트리스 리드는 그래서 이제 가속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처방전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기 실려 있는 것들을 대략 훑어보고 나머지 글들은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읽으면은 대충 가속주의의 발효를 시켰던 사유, 들레즈와 리오따르의 사유, 그 다음에 초기에 원저 가속주의의 닉랜드의 사유, 그 다음에 좌파 가속주의자들의 사유, 거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향후의 전망까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몇 가지 단초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 들레즈의 글부터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를 가속화시키는데 자본주의에 뭐가 키워드일까? 도대체 그 모가지가 어딜까? 어딜 잡으면 이걸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좌파 가속주의는 그냥 가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가속주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속도를 생각하는데 가속주의는 속도가 아니라 벡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벡타는 방향과 힘이거든요. 어떤 방향에 힘을 모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 방향이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언급되는 것 중에 이렇게 화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기본소득,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이 클리포드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사회신용에서 처음 주장했던 건데 그 사회신용에서도 역시 똑같이 화폐라고 하는 것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언급하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은 무슨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비트코인이 추구했던 것이 그 탈중앙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과연 이렇게 옳은 건가? 어쩌면 자본주의의 키는 거기 아닌가? 그렇다면 얘를 탈중앙화 시켜버리면 그러면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생각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뭐 클리포드 더글라스도 가지고 오고 요즘 이제 AI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는 핫 이슈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그런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